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집단과 집단의 무력에 입각한 충돌을 가리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만을 전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전쟁의 목적이 주로 양적 성장이나 정의 실현이고 집단과 집단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국가 내의 무력적 충돌 역시 본질상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적 충돌만을 전쟁으로 보기는 어렵죠. 국가 내에서도 집단과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보통 내전이라 하죠. 현상적으로 다르게 보이더라도 원리가 동일하고 현상을 발생시키는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개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직된 뜻이 같으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 내 무력적 충돌은 다시 반란과 폭동이라는 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형식과 그러한 형식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절대적 개념을 통해 절대자의 뜻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탐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탐구는 방대한 것으로 정치 철학이나 역사 철학을 다룰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농경 사회가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 역시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이주가 불가피합니다. 쉽게 토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농사에 필요한 토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농사에 필요한 토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진 않겠죠. 그러면 전쟁이 발발했을 가능성은 작죠. 하지만 부가 충분히 축적된 상태라면 집단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집단적 차원에서 개발하였다면 새로 개발함으로써 발생한 집단은 이전 집단이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통치를 받지 않더라도 우호적 관계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기원 전후 한국의 낙동강 유역에 있던 변한의 12소국으로 구성된 연맹체인 가야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서양 동굴이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연맹을 구성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있는 양적 성장을 위해 전쟁을 금지한 것과 같으니 유대 관계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서양 동검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이런 사례는 많이 확인할 수 있죠. 현 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국이잖아요. 연방국인데 여러 국가들이 따로 시작한 여러 국가들이 연방을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전쟁은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전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필연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으로는 필연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간 역시 집단적으로 살인을 통해 약탈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러한 의지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래 전쟁을 일으키는 의지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존재하겠죠. 그 핵심 원인은 정의입니다.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에 부딪힙니다. 증가하는 새로운 인간에게 제공할 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 비옥도도 다르니 집단 내부적으로 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분배받은 인간들은 마땅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게 항의할 것이고 지도자 역시 보다 넓은 토지를 확대하면 동일한 규칙 속에서 더 많은 생산품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집단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당연히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토지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니 충분한 토지를 획득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지만 이미 인간들에 의해 토지가 대부분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다른 인간들이 점령하고 있는 토지를 약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전쟁은 내부적인 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정의를 간직하고 있지만 다른 집단의 것을 약탈한다는 점에서 악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꼭 정의인 것은 아니겠죠. 또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에는 다른 인간들의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절대 악은 아니더라도 살인에 간직되어 있는 악과 같은 중대한 악이 간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쟁의 핵심 원인은 양측 성장이나 정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원인들이 결합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 두 가지 원인들이 결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그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농경국가 사례 속에 전쟁 사례 속에서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다루었죠. 책 한 권 이상이 되겠죠. 하여간 농경사회에서 전쟁을 통해 국가의 영토를 넓힌 지도자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즈칸, 광개토 대왕 등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간들은 존경을 받는데 이는 내부적인 양적 성장과 정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해서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면 사회 구성원들 좋아하겠죠. 사회에 있던 제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겠죠. 한반도의 역사에서도 양적 성장을 위해 전쟁 시도는 조선 초까지 존재했습니다. 조선 초까지도 조선 초에 보면 그래요. 양적 성장을 위한 전쟁의 시도가 보이죠. 세종은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사군육신을 설치한 뒤 국민들을 이주시켜 영토를 압록강선에서 두만강선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고려의 북방은 금나라와 원나라와 같은 당시 초강대국들이 존재해 전쟁을 통한 양적 성장이 힘들었는데 운명 교책이 고려 우왕 때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북벌을 시도하려 했으나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 반란을 일으키며 무산되었습니다. 최영 장군 역시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력을 동원한 그러한 전쟁은 본인이 직접 나서야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 국력을 동원해서 소집한 군대를 이성계에게 맡겼죠. 근데 이성계가 그 군대를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요. 큰 실수인 거예요. 그래요. 최고 통수권자인 최영이 직접 그래요. 나섰어야 되는 거죠. 군대 전쟁의 중요성도 그렇고 하고 전국력을 기울인 전쟁이니까. 그리고 또 막대한 군사력을 어떤 인물에게 위임하면 또 이런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조선은 전쟁을 통한 양적 성장을 위한 시도가 거의 없었는데 왕조가 500년간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하다고 하겠습니다. 500년간 존속한 고대 농경국가가 초기 때 잠시 빼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희귀하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죠. 조선은 타국의 침략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타국과 전쟁을 치를 정도의 부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죠. 병자호란도 있고 임진왜란도 있고 타국의 그래요. 타국의 도움이나 타국의 그래요. 관대함이 없었으면 멸망했겠죠. 진지하게.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가 도와줬죠. 그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도 청나라가
그래요. 정복하진 않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래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양적 성장과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무기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쟁 발발 시 피해가 너무 커져 전쟁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고,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시도가 현 시대에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 시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정복전쟁, 국가 간의 정복전쟁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러한 정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잖아요. 이는 정부 형성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치안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나 이란처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치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력이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무력이 보편적 원칙에 의해 사용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원리를 몇몇 국가들이 국가 간 평등을 주장하며 그러한 시도를 무력화하려는데, 그러한 시도는 국제 평화를 확실히 해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정보 전쟁을 금지하다시피 하니까 기존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존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기존 국가들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이유는 그 국가들로 인해 주변국들 역시 심리학에 대비해 필연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치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존립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전쟁이 없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정복 전쟁을 금지하고 소수가 무력을 지녀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지요. 무력이 비슷한 집단들이 대부분 나라들이라면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력을 지녔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연합군을 조성해야 되는 거겠죠. 상황마다 방법은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태열금화 정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공부하수. 그렇기에 이러한 가르침을 익히는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리고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는 것은 하기 위해서는 넉스장용을 거치는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묘한 일이라 했죠. 하여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다르진 않겠죠. 유천 입수, 얕은 곳에서 시작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쉬운 곳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유족 입세, 거친 것에서 시작하여 세밀하게 들어간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여 드러난 것을 파악하여 드러나지 않은 것, 세밀한 부분까지 아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총 이불간 단 위묘. 항상 단절이 없어야지 그 깊이가 생긴다, 오묘해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드러난 것에서 감추어진 것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시종 즉일, 익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 달려있다, 비유적 표현이죠. 단 기간 냉온 자지. 그래요. 단지
익히는 동안에는 뜨겁고 차가움이 절로 느껴진다. 무슨 말일까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늑스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리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감정이 차가워지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뜻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귀여, 천궁, 지간, 지활. 요컨대 하늘과 땅이 트인 것처럼 돼야 된다. 결국은 만법이 여여 모든 이치라는 게 같고 같더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트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늘과 땅이 모든 이치가 같고 같은 것처럼 그래요. 느껴져야 한다. 방위득수 그때 뭐 실력이 생긴 것이다. 솜씨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섭리가 같고 같게 느껴지니 딱 보면 알겠죠. 그게 그거니까.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지 실력이 생겼다. 혹은 뭐 도통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신비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익히는 방법에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쉬운 것을 익히는 일에서 시작하여 숙달되면 어려운 것도 익힐 수 있게 되고 드러난 것을 익히다 보면 감추어진 것도 익혀지게 되는 법이다. 요컨대 익히는 일에 단절이 없어야 오묘해지는 법이다. 익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고 무리가 없어야 하는데 익히는 동안 넋의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리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익힘이 절정에 이르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통하는 것과 같아. 모든 섭리가 같게 느껴지는데 같아. 모든 섭리가 같게 느껴져. 딱 보면 아는데 그 정도는 돼야 비로소 도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